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69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 분위기는 다 같아. 다른 학원도 지금이 출석률 다 이제 지칠 때가 좀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만 해. 공부 안 하고 다 해야 돼 아니면 1차만 해야 돼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초반에 열심히 안 해놓은 사람은 이제 지금은 2차는 좀 빠져. 슬슬 좀 그럴 텐데. 근데 자, 전국의 수험생 다 똑같아. 근데 지금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다 합격하는 거고, 좀 느슨하게 이제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집중 안 한다 그러면 내년 가야 돼. 근데 1년 더 한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며 비용 따져봐요. 그냥 단순히 학원비가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따져요. 기회비용. 우리 학교에서 배우죠. 기회비용.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여러분이 1년치 내가 벌어서 연봉으로 한다 그러면 수천만 원. 그거 날린 거예요. 차라리 힘들더라도 조금 하면 안 돼. 그래봤자 7, 8, 9, 10 4개월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조금만 버티면 되잖아 우리. 조금만 버티면. 그래서 혹시 옆에 좀 지치고 힘들어하거나 그런다, 서로 격려해. 솔직히 이 고통을 아는 건 수험생밖에 없어. 집에서 누가 알아 몰라. 여러분 배우자가 이거 이해해줘? 전혀 안 해줘. 전혀. 그 공부 뭐 할 거 있다고 중개에서 그 한두 달 하면 합격한다고. 아직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직도 그 한두 달 하면 다 합격시켜주는 거 뭘 힘들게 하냐고. 정말 패 죽이고 싶잖아. 뭘 모르. 진짜 순간 우욱하는 거 진짜. 지금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명색이 고시단 말. 고시. 그런데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 누구냐? 우리 동료야 동료. 그래서 조금 지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우리가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힘내라 하고 같이 가야지. 또 뭐든지 같이. 그래야 본인도 힘나. 근데 옆에서 점점 지치하고 떨어져 나가면 나도 막 어때? 기분 빠지잖아. 우리. 그러니까 같이 우리 할 때 같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금방 가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도 그냥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니까.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했을 때 뭐해라? 신고한다. 그럼 이때 부동산이 뭐냐? 우리 중개대상물하고 달랐죠? 그래서 신고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때 거래는 다 무슨 거래? 매매. 오직 매매. 그리고 이제 신고는 그 절차 이렇게. 이제 절차 잘 봐야 돼. 그럼 여기도 똑같아. 토지 거래 허가. 그럼 이때 토지에 대해서 거래할 때 뭐해라? 허가받아라. 자, 그러면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도 되면 돼. 그러면 이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3개 내지 4개. 그리고 외국인 특례는 간단하니까 하나.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에서 3개 내지 4개. 그러니까 이제 7개에서 9개 출제되는 게 여기요. 그러면 어떤 게 주로 나오냐? 방금 했던 것처럼 그게 논점이야. 자, 이때 토지는 어떤 토지다? 전국의 모든 토지가 투기 대상이다. 그럼 뭐 우리나라 뒤집어지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투기적인 세력에 달려들어서 지가를 급등시켜 놓은 데 있잖아요. 그걸 허가 구역으로 묶어. 자, 그래서 이제 허가 구역으로 묶은 그 지역 내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때 거래는 어떤 거래다? 이제 아무래도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가니까 이것도 뭐다? 허가 절차.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기는 허가 절차 하나 더 뭐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지 실태 조사를 해야 돼. 왜냐면 일단 허가 꼼수 부려가지고 허가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 두고 땅값 뛰면 되팔겠다 이럴까봐 실수요 목적으로 거래했는지 그걸 실태 조사를 해.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뭐하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도 잘 나와. 왜? 여러분한테 투기적인 목적으로 허가도 안 받고 거래하는 걸 막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봐봐. 4가지 여기는. 그러면 순차적으로 오늘 그렇게 딱딱 해. 자, 그러면 오늘 4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실무로 이제 들어갑니다. 실무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분묘기지권하고 이제 장사법에서 한 문제 따박따박 나와. 자, 그 다음에 실명법 말이 필요 없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몇 개 나오냐? 6개 내지 7개 오늘도 6개 내지. 근데 이렇게 빠지면 어디서 점수 낼 거야? 해마다 이렇게. 매 해마다 이제 뒤쪽에 다 주면 빠지면 안 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69페이지 펴세요. 자, 지금 69페이지. 자, 69페이지. 자, 토지거래 허가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자, 그럼 먼저 말 그대로 허가구역. 자, 그래서 어디가 허가구역이냐, 이제 이걸 먼저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지정권자가 누구냐? 자, 거기 지정권자가 누구냐인데, 자, 거기 1번 이건 간단하잖아요. 자, 허가구역이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다. 그럼 이제 서로 누가 할 거냐 싸우니까 국장이 나서서 내가 한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장이 나서서 한다 이제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다음에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니까 이때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자, 그래서 이제 지정권자는 누구다? 국장하고 여기 시도지사. 자,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과 시도지사입니다. 자, 지정권자는 국장과 시도지사. 그런데 거기 화살표가 있죠. 자, 화살표가 뭐냐?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이걸 이제 우리가 국책사업 그래요. 그러니까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런 데는 누가 지정한다? 국장. 그러니까 여기가 대표적인데 세종시. 세종시는 충청남도잖아요. 충청남도 안에 있지만 여기 이제 어때? 정부가 들어온다고 여기 전체 막 뜯어 공사할 때. 그럼 이런 것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 그때 여기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지금은 있어 없어? 잘 몰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예외로 국장이 지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정권자가 누군지 먼저 딱 체크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이제 이렇게 장난쳐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 그랬잖아요. 그런데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 군, 구 안의 일부 지역일 때는 그때는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한다. 맞아 틀려? 근데 그럴싸하잖아 지금. 읽다 보면 그럴싸해.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래. 별거 없어.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간. 그러면 얼마로 정한다? 5년 이내.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왜냐면 허가구역은 우리 공법상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거 없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 사적 자치가 인정되고 우리 사유재산 다 인정되잖아요. 그럼 사고팔고 하는 건 내 마음인데 이걸 함부로 못하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규제가 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이걸 묶어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5년 이내. 그러니까 5년보다 더 길게 할 수 있다 없다? 대신 이제 기간을 정해서 딱 규제를 했는데 아직도 투기적인 세력이 남아있고 집가가 요동친다. 그러면 재지정할 수 있다. 재지정. 갱신을 할 수 있는 재지정.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막 7년, 10년 이렇게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상 지역입니다. 자, 이 대상 지역도 보면, 자, 그럼 어떤 데를 지정할 거냐, 그러면. 자, 거기 첫 번째, 거기, 저쪽. 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 다음에 집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 그 다음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도 들어갑니다. 우려. 이것도. 단순히 우려만 가지고는 지정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려만 있어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져야 돼, 여기서. 자, 여기서.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랬죠? 자, 그래서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돼.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만 돼도 어때? 땅값이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개발할 거다라고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자기네끼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수인들 시켜가지고 자기 와이프 시켜가지고 전부 땅 사게 해놓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는다. 그래서 이제 땅값. 그 다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위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구 있죠? 거기에다 묶여 있다가 이번에 이제 풀린다더라 그러면 그때 이제 땅값 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 제한구에 묶여 있는 데를 이제 풀어서 개발할 거다 이제 이런 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조금 오랫동안 묶여. 그러니까 이제 보통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토지가 돈이 되는데 오랫동안 이제 약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뭘 세금을 낼 그 정도를 여력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번다 이런 말들이 우리는 단기간 이렇게 투자하고 빼야 되니까 그런 것은 잘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직접 이제 공사 들어가고 이제 당장 눈앞에 뭔가 보여야 이제 뛰어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데도 그러니까 뛰니까 묶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돼. 이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요청. 이거 좀 지정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데. 자, 이런데. 자, 그러면 자,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번에 이제 이게 아직 출제 안 됐어. 그럼 갈아놔야 된다. 이거 출제 1순위에요. 자, 그 밑에. 그러면 거기 당구장 표시하고 거기. 지정권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특정하여, 거기 특정이란 말에 동그라미 펼치세요. 자,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특정하냐? 이 세 가지 이거.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허가 대상 지목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거요. 무조건 다 허가 받아라 이러면 어때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수용 목적 이런 사람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가 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토지 거래가 유별나게 많아.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런 사람들은 허가 받아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만 허가 받게끔. 자, 근데 어쩌다 내가 땅을 하나 사. 그런데 굳이 그런 걸 허가받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제한자.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을 해서 지정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용도입니다. 또 용도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토지인데 어떤 토지를 보통 허가받게 하면 주로 나대지라고 보면 돼. 나대지. 나대지가 가장 활용하기 좋으니까 투기 세력이 많이 달려드는 게 나대지죠. 자, 그리고 이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뭐예요?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무래도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또 특정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지목도 마찬가지예요.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목.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논이나 밭이나 뭐 이런 데. 그리고 대지가 많이 그러죠. 그런데 뭐 잡종지 이런 데는 누가 안 사.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는 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 세 개 알아놔야 돼. 세 개. 자,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허가 대상 지목. 자, 이거 출제 안 됐어요. 최근에 신설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정을 할 때 이제 절차. 이제 이거 알아놔야 돼. 이제 절차. 자, 먼저 조사. 이 조사가 뭐냐면 지가 동향 파악을 위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다시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지 자,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자,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날개. 자, 그럼 오른쪽 날개를 보면 자, 거기 지가 동향 조사해 가지고 자,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는 나올 수도 있어. 이제 안 나왔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상하게 지금 이런 것까지는 안 물어보더라고. 근데 참고로 이제 봐봐요. 자, 먼저 지정권자 국장이다. 그럼 거기 밑줄 하세요. 국장은 연 1회 이상 밑줄. 연 1회. 그러니까 국장은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률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전국의 지가 변동률 조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지사도 이제 지가 동향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시도지사가 하는 조사가 크게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개황조사, 지역별 조사, 특별 집중조사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개황조사 있어요. 개황조사. 자, 그럼 여기 개황조사가 뭐냐면 관할구라는 토지 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 거기 밑줄. 분기별로 1회 이상. 거기만 밑줄. 분기별. 아, 개황조사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개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분기별. 그러니까 3개월마다 분기별로. 그 다음에 2번 지역별 조사는 뭐냐? 개황조사를 해봤더니 투기적인 세력이 조금 달려들 수 있다. 지가가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 밑줄 하세요. 매월 1회 이상.
여기는 매월 1회. 자, 그리고 이제 특별 집중조사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여기는 이제 너무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이렇게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하면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 하는 조사가 세 가지: 개황조사, 지역별 조사, 특별.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 뭘 내겠어요? 여러분도 딱 봐가지고. 분기별로 하는 뭐예요? 개황조사. 이런 게 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조사가 개황조사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 조사는 한 개인데, 이제 개황조사 이런 것도 참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렇게 집값 변동률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요? 이제 시무를 거칩니다. 이때 이제 시무는 도시계획위원회. 이거 줄여서 도계획 그러죠. 공법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국장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장이 할 때는 중앙.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무를 거쳐서 지정을 할지 말지 이제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지정하고 공고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공고. 자, 이 공고 언제까지 해요? 그러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언제까지 한다고요?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자, 그런데 이제 뭘 공고합니까? 이 5개. 이거 말하면. 자, 이 5개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기간. 아까 5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5년 만땅 채우는 게 아니라 뭐 2년만 할 수도 있고, 뭐 3년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특정한다고 그랬죠?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정도, 허가 대상 지목. 그리고 이제 토지 소재지 등 그랬는데, 이제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 내는 것들. 자, 그리고 지형도라고 이제 지도.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 해가지고, 자, 지형도, 지형. 그래서 이제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포함되는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자, 그 다음에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자, 면제 대상 토지 면적. 그러니까 무조건 다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일정 면적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기준 면적 그러는데, 어느 면적부터 허가 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조금 이따 뒤쪽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부터 허가 받고 그 밑으로는 허가 안 받는다.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5개 이거 알아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지를 해주는데, 자, 누구한테 통지해 주냐면 이제 허가권자한테 통지해 줘. 자, 여러분 조심할게. 지정권자하고 허가권자 구분 잘해야 돼요. 국장하고 시도지사는 지정권자고, 얘네들은 지정권자고, 얘들은 지정권자고,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뭐다? 허가권자. 이거 구분하라 이거. 지정권자하고. 그러면 자, 국장이 지정을 해. 그럼 국장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군구청장이 알아요. 허가를 하든 말든 하니까. 자, 그런데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그럼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일단 국장한테도 알려줘야 돼. 중앙부처장이니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시군구청장. 이렇게 이제 통보해줘. 자,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등기소장한테 이제 알려줍니다. 등기소장한테. 그래서 등기소장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했어. 자, 그럼 이제 등기하러 오면 그냥 해주면 안 돼. 뭐냐? 허가증 확인하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등기소장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여기도 시험 문제 나와요. 등기소장한테 통보하는 건 누가 해요? 시군구청장이지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도 나와 시험에. 레벨이 다르죠. 예. 시도지사가 이런 등기소장 상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레벨이 다른데. 그러니까 항상 단계를 거친다 이러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은 또 이제 뭐냐?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언제까지?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다음에 15일간 열람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한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7공주가 자기
토지 허가구로 묶었다고 15일간 열받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칠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 절차. 이거 꼭 알아놔야 돼요, 절차.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한마디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죠. 맨 앞으로 이제 다시 오세요. 여기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어떨 때냐? 이건 재지정할 때.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지정 기간을 자 3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정을 했어요. 3년으로. 근데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상황을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제 집가도 안정되고 투기적인 세력도 사라졌는지.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물어봐. 야, 거기 상황이 좀 어때? 하고. 아직도 집가가 요동치고 있다. 그러면 재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사라졌다. 집가도 안정됐다. 그러면 이제 안 하겠죠.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정할 때는 집가 동향 파악을 위해 조사를 해서 했으니까 이제 상관없는데 재지정을 할 때는 그래도 어때요? 그 지역 관할청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 관할청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듣고 할지 말지.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이 의견 청취 공법에서는 지역 주민들 의견 청취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막 공청회도 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 그러면 이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뭐라는 얘기냐? 자, 만일 국장이 지정을 한다. 그럼 누구 의견 들어야 돼? 시도지사, 단계별로 한다. 항상 단계별로. 자, 그래서 시도지사. 만일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그러면 누구? 아래 단계. 시, 군, 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야. 시군, 구청. 그러니까 이들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이들 의견 청취.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지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 효력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의외로 잘 나와. 지문에 따박따박 나와. 자, 며칠 지나서 발생한다? 5일. 5일 후에 발생. 근데 조심할 게 거기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재지정하거나. 그 다음에 축소나 해제 이런 거 할 때는 공고일로부터 효력 발생 그랬죠? 자, 이게 조심해야 돼요. 공고. 자, 재지정할 때는 바로 발생하는데 왜 그럴까 하냐? 그동안 허가구로 묶여 있어.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사고 싶은데 허가 받아야 되면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래를 못했어. 근데 이제 허가 기간이 끝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얼른 사야지. 근데 이제 재지정한대. 그럼 재지정하면 5일 기다렸다 그러면 그때 다 사버려. 그때 다 사.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다? 바로 효력 발생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해제나 축소 보세요.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자, 지정권자는 자, 지정 사유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5년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집가가 안정이 된 거야. 이제 투기적인 세력도 다 사라지고. 그러면 5년 지정했다고 해서 그때까지 다 만땅 채운다? 아니다. 그냥 해제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또 관계행정기관의 장애,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청장이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그러면 여기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이야.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이유 불문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풀어줘라. 근데 언제까지? 이것도 조심. 자,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것도 체크. 지체 없이. 그리고 이제 해제 축소를 뭐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도 시험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다 나왔어, 다. 시험에.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달성했으면 바로 풀어줘라, 이 말이에요, 바로. 목적 달성했다면 바로 풀어줘라. 풀어줘라. 자, 그 다음에 해제 축소 절차는요, 지정 절차와 동일하.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 그럼 지정 절차 동일. 아까 지정 절차는 뭐예요? 심의를 거치고 공고하고 그랬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해제 축소도 이렇게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공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꼭 이렇게 나와. 해제 축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다? 똑같이 하라 이거요.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 토지 거래 허가에서 이제 토지 하나 있어. 토지.
그럼 이제 토지 이제 하나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단계 이제 토지 거래했을 때 이제 거래 대상이 뭐냐? 자, 그럼 이제 거래 대상,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권 이전 계약과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계약, 이때 조심할 게 뭐다? 유상. 자, 유상 계약이고, 그 다음에 예약도 포함한다 그랬고, 나중에 허가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또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우리 수험생들이 막 괜히 혼동하는데 간단히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이런 거 외우려고 하니까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자, 소유권 이전에 대한 유상 계약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매매와 교환이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계약인데 증여는 뭐예요? 무상이잖아요, 무상. 그리고 이제 이것은 유증도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런 것도 무상이잖아요, 무상. 그리고 사용대차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자, 또 전세권, 임대차, 이것도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는 토지니까 건물은 여기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토지 거래 허가지, 건물 거래 허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잖아요. 딱 이것만 하면 돼. 소유권 이전 유상 계약이다. 딱 소유권 이전 유상 계약이다. 그리고 이제 지상권 설정. 이것만 알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만 들어가지 나머지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 이런 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빌려 쓰는 게 뭐예요? 토지 빌려 쓰는 게 민법에서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 저당권, 또 임대차 이런 거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상권만 들어갈까? 똑같이 빌려 쓰는 건데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도 다 빌려 쓰는 거잖아요. 다 빌려 쓰는 건데 왜 지상권만 들어가? 왜? 그러니까 이런 건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민법에서 배운 걸 또 듣자. 우리가 빌렸을 때 기간을 약정하죠. 얼마 동안 빌렸을 건가 약정을 해. 그런데 최장기간 지상권은 있어 없어? 그 기간이 연구무한.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지상권만 연구무하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 허가를 받으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전속 계약 연구무한을 해. 그럼 이거 빌려 쓰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 부리니까 그래서 지상권은 들어가는 거야. 연구무하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다. 그 다음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 이것도 계약 아니잖아, 이거. 계약을 하는데 그럼 왜 이거 들어갔냐? 꼼수 부리니까 그래. 자, 판결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럼 판결을 받았죠. 그럼 이제 매매 계약금 허가 받으니까 일부러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것처럼 소송을 제기해. 그리고 매도인이 일부러 패소해. 재판도 안 나가. 그래서 매수인이 승소해서 소유권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매매인데 일부러 매매는 허가 받아야 되니까 소유권 다툼 분쟁해가지고 둘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일부러 패소해. 이런 건 여러분 모르죠? 근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법의 허점을 다 교묘하게 이용한다니까. 있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세법이며 이런 거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부동산 있냐고 상담해보면 한두만 해보면 이 사람 어떻다는 거 바로 알아. 그러니까 그때 어때? 꿀리면 돼, 안 돼? 어리버리하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있으면 그냥 바로 티나. 그런다고 해서 공부할 때도 안 하는데 합격하고 만일 자 개업을 해서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 안 한다는 거. 우리가 공부할 사람 아니잖아. 근데 세법은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제가 천안 하다 왔는데 우리 합격생 2년 전에 합격생이 왔더라고. 거기다 40대 중반 여자인데 애 키우면서 사는데 남들은 보통 소공사로 이렇게 좀 경험을 싹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바로 했대. 근데 그게 좋아요. 소공사라면 한 2년간 배워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생리를 하면 굉장히 이 업종이 싫어져. 근데 맨땅 헤딩하면 한 달이면 빨리 배워. 어떤 게 나? 남 밑에서 정말 안 좋고 더러운 꼴 보면서 한 1년, 2년 그렇게 하면서 배울 건지 아니면 맨땅 헤딩하고 한 달에 끝낼 건지. 맨땅 헤딩이 나 훨씬 빨리 배워. 그래서 자기도 해가지고 그쪽에서 괜찮대. 자기. 봐봐, 요즘 경기 안 좋다잖아.
근데 맨땅 헤딩했는데 뭐 요즘 괜찮다. 애 키우고 이렇게 하면 일도 재밌다고. 일이 재밌으면 왜 재밌을까? 그렇지, 돈이 버니까 재밌잖아. 맨땅이 된다는 거. 봐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는 한 2달 한 번씩 꼭 학원 찾아봐. 바카스 딱 사들고 수험생들한테 딱 돌리면서 선배랑 잘 찾아. 선배 딱, 선배 티도 딱 내고. 좋잖아.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상담도 하고, 나한테 와서 이제 상담도 또 하고 딱 하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얘기가 그거야. 세법이 참 수시로 바뀌니까 세법 상담할 일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재테크, 세테크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천안도 제가 몰랐는데 서울에서 집값이 비싸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이 다 거기서 구한대. 나 그거 몰랐네. 천안까지. 근데 KTX면 서울에서 40분밖에 안 돼. 서울에서 1시간은 그냥 기본이야. 서울 안에서 우리 출퇴근 1시간은. 그리고 그 버스면 뭐면 이거 부대끼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완전 콩나물 시루에. 심지어 여의도 같으면 거기 그 여의도 증권센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 지하철역은 어떠냐? 오르고 내리고 그러잖아요. 다 막아가지고 출근할 때는 다 올라오는 것만 있어. 다 막아가지고 다 내려가는 걸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거 쫙 삥 돌아가서 저기 어디 한 군데 있어. 그거 탈 때 힘들어, 저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 부대끼면서 출퇴근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KTX로 편하게 40분이면 딱, 그리고 시간도 딱 떨어지잖아.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또 거기 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고 그런 거 너무 대부분. 그러니까 알아야 돼. 우리가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대물변제, 이거 민법에서 들어봤죠? 대물변제 말 그대로 뭐예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어. 돈을 갚아줘야 돼.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갚을게요. 이게 이제 대물변제. 근데 이것도 뭐야? 꼼수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이거 허가받아야 돼.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않고, 갑과을 두 사람 사이에 5억이 원래는 매매야. 실은 매매인데 돈을 빌린 것처럼 해. 빌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기 토지를 이걸로 대신 갚는다 해가지고 등기 남겨줘. 이게 대물변제야. 돈을 빌리고 갚는 거를 토지로 갚는다 이거야. 근데 말이 이거지. 실은 뭐하고 매매한 거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허가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뭐한다? 허가 받아라. 자, 그러면 외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외울 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 이해를. 이해는 되는데 기억이 안 나. 우리는 이해는 되는데. 그럼 이쪽을 다 외울 필요 있냐? 없잖아. 이것만 하면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쪽은 아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에 이제 이쪽이 나와. 그러면 이제 수용이랄지 상소, 경매 이런 거 있는데, 원래 이거 허가 대상이 아닌 거 해가지고 우리 법에 보면 무려 21개나 있어. 그거 다 외우면 못 외워. 못 외워. 그거 외울 필요도 없어. 근데 작년 35회 때 시험이 나왔어. 박스 처리해가지고 다음 중 허가 대상이 아닌 걸 고르세 해가지고 그 박스에 그 3개가 나왔어. 3개가. 근데 그 3개가 다 허가 대상이 아닌 거. 근데 이거요, 외울 필요 없는 게, 왜 외울 필요 없냐? 그게 다 무슨 법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박물관 기본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 박스 처리해가지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데, 다 봐봐요. 무슨 법률에 따라 취득한다. 그러면 그 법률 목적에 맞게 취득하니까 이게 투기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해. 그러니까 무슨 법률에 따라 취득한다. 그러면 다 아니다 이러면 돼요. 그게 총 몇 개? 21개라니까. 그러면 수용은 여기 무슨 법이야? 여기 공법 시간에 배웠잖아. 무슨 법? 뭐라고 해? 공치법? 공토법 이렇게도 하게 뭐 공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토지보상법 뭐 이렇게. 이거 법이잖아요. 그 법에 따라 국가가 뭐예요? 공익 차원에서 쓰려고 토지를 그냥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은 민법이고 경매 민사집행법이고. 경매는 어때요? 법정에서 공개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
조건이 다 드러나니까 투기 목적 이런 거 상관없다 이거. 왜? 그 경매로 팔아야 되는데 허가 받으라 그러면 누가 참가 안 해. 그러면 경매 있으나 마나야 그럼. 그러니까 경매는 그냥 공개 매각이죠. 딱. 이거 조심해야 돼 이제 이거. 뭐냐? 비업무용 부동산 이거. 자 그럼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뭐냐? 보통 우리가 공매 그러잖아요. 공매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행이 자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줬어요.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 바로 경매 넘기잖아요. 자 은행은 바로 경매 넘겨. 그럼 은행은 경매를 넘겼는데 자 그 사람이 경매를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돼? 안 달려들어? 그럼 어떻게 돼? 막 유찰이 될 거 아니야. 막 유찰 되면 가격이 하나씩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빌려준 돈도 회수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자, 5억을 빌려줬는데 막 3억에 낙찰된다. 그러면 2억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자기네가 그냥 낙찰받아. 은행 지네가 낙찰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보유하고 있어. 이걸 비업무용 부동산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좀 가격이 오른 것 같다. 그러면 그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캄코라고 그러죠. 여러분 배우자 학개론에 거기에다 넘기는 게 그게 이거 비업무용 부동산. 그러니까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뭐예요? 경매를 거쳐서 넘어온 걸 말해. 그러면 경매를 거쳐서 넘어왔으니까 권리 분석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경매 절차 거치면서 싹 다 발소 세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해. 그러니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내가 경락받는다. 조금 안전해. 대신 이제 경매보다는 좀 비싸. 공매가 좀 비싸요. 경매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싸고 공매는 위험 부담이 없어서 그래서 이건 캄코 이거 온비드로 해가지고 인터넷에서만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공매에 관심이 있으면 이것도 돈을 벌어.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아내.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이제 합격하고 나서 어차피 사무실에 조금 팔이 날리는 때 있어 없어? 있잖아 우리. 그럼 그때 공부하는 거요. 그거. 그럴 때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세법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학원에 와서 또 인강도 한번 이런 데 들어보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 그 며칠 전에 제가 이번에 투자 프로그램 해가지고 주가 이런 게 어떤 데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대. 그걸 7년 거쳐서 만들었다는데 얘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야. 40대 중반인데 혼자서 그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업체하고 해가지고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거기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주식 봐봐. 어느 때 내가 사야 되고 어느 때 팔아야 되는지 알면 좋아 안 좋아?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쫙 분석해가지고 이때 사야 되고 이때 팔아야 돼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 수익이 거의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엄청나잖아.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 있다고 소개하면서 같이 밥 먹고 이제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다 보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일해가지고 버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 몸 망가지고 막 무릎도 아프고 막 요즘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거 해야 돼.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동산 하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갈 때 부동산이 가장 그래도 안전해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식이나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3개로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나한테 책 하나 추천하더라고. 이 책 꼭 한번 읽어보라. 읽을 거 안 읽을 거. 읽을 시간 없잖아. 우리 해야 되니까.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한번 읽어. 나중에 한번 읽어. 부의 심리학이라고. 부에 대해서 좀 잘 써놨다는데. 부의 심리학. 저도 지금 바빠서 못 읽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10월달 시험 끝나면 그때 이제 좀 읽어보려고. 바빠 우리. 우리는 참 바쁘게 살죠. 책도 못 보고만 참 바쁘게 살아. 바쁘게 사는데 결과물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자 그러니까 바쁘게 산 만큼 올해는 꼭 결과물도 손에 쥐자.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 없어 우리. 내 하기 나름이야. 내 의지야. 내 의지. 한번 부딪혀 보자니까 막. 진짜 맨땅에 부딪혀 봐야 내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부딪혀 보지 않으면 내 한계를 모르면 내가 그걸 극복을 못하죠. 항상 머무를 수밖에 없어.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나를 벼랑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어요. 그래야지 떨어 죽지 않으려면 아등바등한 악착같이 뭔가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 걸 해봐야 돼.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안주하는 건 아니야. 현실. 근데 좀 쉽지 않죠 우리 나이에. 애도 키워야 되고 비용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한 사람이 성공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성공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 진짜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잘 들어야 돼 지금. 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3회 이상 유찰이 되면 그때 안 받는다 이 말이야. 그냥 여기서 맨날 틀려 우리 시험에 맨날. 우리 보고도 틀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원칙은 다 해야 돼. 자, 첫 번째, 두 번째 허가 받아야 돼.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3회 이상 유찰이 되면 그때는 문제. 그 다음 조세 체납. 이거 시험에 나왔어 이거. 자, 이제 조세 체납이 뭐냐면 우리 세금 체납자들 있잖아요. 자, 세금 체납한다 그러면 세무서에 가차 없어요. 그냥 그 체납자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공매로 넘겨요. 이걸 압류 부동산 공매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그리고 세금 안 낸 사람 뭐다? 세무서에서 그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경매로 넘어. 이걸 압류 부동산 공매. 이해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압류 부동산 공매란 말을 쓰는데 실은 경매하고 똑같아 이것도. 거의 경매하고. 그러니까 이거 국가가 하는 거니까. 국가가 하는 거니까 뭐예요? 허가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그 외국인 우리 지난번에 군문자야. 문자야 나 군대 간다. 허락 받으라 그랬죠? 거기서 허락을 받았네? 그럼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똑같으니까. 허가권자가 똑같아.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거. 간단해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자, 아니 이거 다 보고. 자, 이거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거기 왼쪽. 자, 70페이지 왼쪽 날개 봐봐요. 70페이지 왼쪽 날개 맨 위에 허가 불효. 자,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자, 봐야 돼. 날개 왼쪽.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계약 대상 토지가 공고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아까 우리 공고하잖아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그 다음에 지목 이거 특정해가지고 공고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거기에 해당 안 되면 허가 받아 안 받아? 당연히 안 받지. 거기 특정해서 이런 사람만, 이런 용도만 허가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럼 허가 안 받는. 당연한 일. 자, 그 다음. 자, 이거 이제 면적.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다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뭐 해야 돼? 초과. 초과해야 허가 받아. 초과. 자, 이 면적을 초과해야 허가 받는다. 자, 그럼 이거 외워야 되는지 우리가 도시지역은 자, 주상공록 해가지고 61515 200. 615. 미지정은 그렇게 잘 안 물어보고요. 주상공록 해가지고 뭐다? 61515 200. 그리고 도시지역 밖은 뭐다? 250부터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농지는 500, 이면은 1000. 자, 그러니까 숫자가 더블이야. 더블. 자, 그런데 여기 지정권자가 당해 지역에서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기준 면적 10% 이상 그리고 300% 이하 그랬잖아요. 이렇게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기준 면적의 10%만 돼도 허가 받아라. 강화할 수도 있고요. 300%까지 늘려서 완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 강남이나 명동 있잖아요. 서울 강남 명동은요. 자,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럼 뭐다? 150인데 여기 10%니까 얼마예요? 15. 15제곱미터만 다 허가해요. 거기는 다 10%까지. 그러니까 15면 뭔데? 355. 자, 3m, 5m. 봐봐요. 3m, 5m 토지 계약에도 허가 받아야 돼. 강남이나 이런 데는. 강남 쪽. 3m, 5m. 얼마 되지도 않잖아, 이거. 그건 매매하더라도 허가 받아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서울 명동은 우편엽서 한 장이 옛날에 100만 원이었잖아. 우편엽서 한 장 값이. 거기 유명한 거기. 예전에 상업이었는데 지금은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거기 지금 중국에 엄청 많이 다시 와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보다도 거기 요즘은 올리브영이 더 뜨대. 지금 올리브영이 전 세계로 나와. 사람들이 올리브영 하면 갔던데 놀랬어. 저도 중국의 애들 젊은 애들 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쓸어 담아.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수시로 막 이런 싹쓸이해서 이렇게 가져가. 그러니까 진짜
돈 버는 데는 다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 들어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각오해야 돼 우리도. 그냥 막 이제 견문을 높이고야 나도 뭔가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다음에 면적 산적 특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꼼수 부리는 거 안 봐줘요. 자, 뭐냐면 일단의 토지 이용을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합니다. 그럼 전체 거래로 본다 그런데 허가 안 받으려고 띄엄띄엄 거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띄엄띄엄 거래한 거 안 봐주고 합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듭니다. 자, 공업지역이야. 그럼 아까 공업지역은 얼마? 주상공록에서 6, 1호, 1호. 그러니까 150. 150 넘으면 허가 받죠. 그럼 자, 이게 공장 용지야. 지목이. 그럼 100 합치니까 얼마? 200이잖아. 200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 살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으려고 일단 100 이것만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150 안 넘으니까 허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1년 이내 1년이 안 지나서 이쪽을 또 사. 그럼 어떻게 한다? 전체. 그러니까 이걸 합산한다. 그래서 허가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는 거 안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구를 이제 지정을 했어. 근데 이것을 분할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야. 또 허가 안 받으려. 자, 그래서 자, 주거지역이네요. 100. 아까 얼마에 주거는? 60. 60 넘었으면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허가 안 받으려고 이것을 쪼갰다 이거야. 50. 그래서 이제 지번을 여기 뭐 22-1, 22-2 이렇게 이제 쪼갰어. 그렇게 해서 한쪽을 샀어. 자, 그럼 60 안 넘으니까 허가 안 받아 맞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 분할 후 최초의 거래.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이건 허가. 그러니까 50밖에 안 되지만 무조건 허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허가 받으라. 자, 그러면 만일 이 사람이 A예요. 그런데 이거를 B한테 팔았으니까 이게 두 번째 거래야. 그럼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이때는 안 받아. 두 번째 거래는 이제 어차피 50이다 이거. 그러잖아요. 최초의 거래. 최초의. 자, 그래서 이렇게 꼼수 부리는 거 안 받는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허가 절차 이제 보겠습니다.